안녕하세요. 수안중학교 3학년 여러분 수학 시간입니다. 이제 오늘은 대단원 학습평가 6단원 통계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줄기와 임 문제가 나왔는데 이 줄기와 임 문제는 어느 부분을 먼저 봐야 되냐면 이 숫자가 의미하는 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여기 한번 봐보세요. 항상 가로를 제일 먼저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6 요거 가운데가 바가 있고 5가 있으면 얘를 6.5로 환산한다는 얘기죠. 예를 들자면 이제 여기 6 있고 바가 하나 있으면 6.5로 읽는다는 얘기고요. 얘는 6.6을 읽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자료를 이렇게 분포를 좀 보여줬는데 내가 원하는 걸 구해보라 했더니 일단 중앙값이죠. 중앙값은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어떤 경우가 있죠? 예, 작은 수부터 큰 수로 나열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작은 수는 6.5부터 시작해서 8.8까지 나와 있는 상태죠. 자, 중앙값의 정의에 의하자면 어떤 거죠? 홀수일 때는 가운데에 위치한 값이고 짝수일 때는요, 그렇죠, 두 녀석의 평균값을 내야 되겠죠. 가운데에 위치하고 있는. 그러면 이제 자료가 몇 개인지를 봐야 되는데 이 자료의 개수를 한번 세어보려고 할 때 여러분 한번 이용해 보세요. 이렇게 5개의 경우로 나눠보세요. 이렇게. 그러면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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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여기가 또 5개가 있으니까 자료의 개수가 모두 다 20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 둘 이렇게 20개를 하고 있다가 몇 번째, 10번째하고 11번째가 중앙에 위치하고 있겠죠. 첫 번째부터 시작해서 20번째. 10번째 자료와 11번째 자료의 평균값을 내야 되겠죠. 그럼 10번째는 자연스럽게 여기 10번째, 그 다음에 얘가 11번째가 될 테니까 8 더하기 9의 평균값, 즉 절반값이니까 여기서 중요한 게 8과 9만 쓰면 틀리겠죠? 그래서 여기에 줄기와 입이니까 7.8과 그 다음에 7.9를 읽어줘야 되겠죠? 네. 그래서 7.8과 7.9를 읽어줘야 되니까 이 녀석의 절반값, 그러니까 7.85가 되겠죠. 얘가 중앙값이 되겠습니다. 중앙값.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이번엔 채빈값을 구해라. 채빈값은 자료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녀석을 말을 해요. 뭐 언제 가장 많이 나오냐? 99, 66, 33, 44. 됐죠? 이때 4를 쓰시면은 틀리겠죠? 반드시 줄기와 임 문제는 8과 4를 단위로 읽어야 되니까 8.4가 되겠죠. 그래서 얘가 채빈값이 되겠습니다. 자, 오케이. 이번 문제를 풀어보지. 이번 문제도 뭐 일단 볼 때 단위를 얘기해야 되니까 이 단위를 잘 읽어주세요. 단위는 회네요. 그러니까 7회, 8회, 7회, 10회, 11회, 8회 이런 식으로 하는데 모르는 변수 자료, 이 자료 X라는 게 있네요. 몇 회인지 몰라요. 자, 이 X를 찾으라는 것 같기도 하고. 일단은 세미인의 모든 학생 9명이 1년 동안 여행한 횟수에 대한 자료를 줬고 이 자료에 최빈값이 8회가 나왔다. 최빈값 8회. 최빈값은 뭐라고 했었지? 그렇지. 대답해 봐야 돼요. 자료가 가장 많이 나왔을 때 최빈값이라 한다. 그리고 쭉 봤을 때 8회니까 요 8과 요 8이 두 번 나왔죠. 그러니까 요 x는 자연스럽게 채빈값이 채택이 되려면 얼마가 돼야 될까요? 자연스럽게 해도 8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채빈값은 자료가 가장 많이 나온 상태라고 했으니까 8, 8, 8 얘네들이 자연스럽게 채빈값이 될 수밖에 없네요. 그래서 x는 8회 정답 되겠습니다. 3번 문제 풀어볼게요. 어느 회원이 5명에 대한 얘기네요. 5명? 5명이니까 1명, 2명, 3명, 4명, 5명 있겠어요. 연구를 좀 했는데 중앙값을 좀 구해봐라. 중앙값. 자, 중앙값은 자료 안에서 가운데에 위치한 녀석, 즉 요 녀석이 중앙값이 되겠죠. 물론 작은 순서부터 큰 수로 나열했을 때 될 겁니다. 얘를 찾으라는 얘기네요. 그래서 한번 읽어봤더니 이 나이의 채빈값은 18살이다. 18살. 일단은 자료가 2개 이상이 있어야 되는 상황이네요. 회원 중에서 어떤 사람의 나이는 15세이고 나이가 가장 적은 회원은 9살이다. 작은 순서니까 9살 가보죠. 그러면은 그 다음 나올 수 있는 숫자는
15살. 그 다음에 이 녀석의 채빈값이 18살이니까 이 친구가 18살, 이 친구가 18살. 일단 이렇게 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나머지는 모르네요. 얘가 어디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X라고 한번 해봅시다. 아직까지 18이 중앙값인지는 모릅니다. 자, 이 X가 어떤 값인지 찾아야 되는데, 일단 써먹은 거는 이제 채빈값 한번 사용했고, 그 다음에 이 회원 중에 15살 한번 써먹었고, 그 다음에 나이가 가장 적은 애는 9살 써먹었고, 이 평균 안 써먹었네요. 14.8세. 이 평균은 뭐였냐면 통계기 때문에 싹 다 자료를 다 더한 다음에, 싹 다, 몽땅 다 더한 다음에 뭐 해라. 그렇죠. 이 사람 숫자대로. 즉, 두 당으로 나눠라. 자료의 개수만큼 나눠라. 그래서 5를 나눠줘. 5명이니까 5명을 나눠줘. 요 친구가 14.8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다 더해봅시다. 분자를 다 더하니까 얼마가 되나요? 네. 60이 되는 거고, X에다가 요 5를 이쪽으로 이항시키죠. 그래서 14 곱하기 8이니까 얼마가 되죠? 74가 되죠. 따라서 X는, 따라서 X는 얼마가 될까요? 14. 14세가 되네요. 자, 그래서 다시 순서대로 좀 나열을 해보자면, 자, 이거를 순서대로 나열해보자면, 9살, 14살, 15살, 18살, 18살이 된 녀석이니까, 실제로 가운데 위치한 녀석은 몇 살? 15살이 중앙값이 되겠네요. 얘가, 그래서 중앙값이 된다. 자, 4번을 봐보면, 4번 문제에서 설명 중에서 이제 옳은 거를 좀 찾아봐라. 이런 상황이죠. 답이 딱 보자마자 뭐 4번인 게 쉽게 보여지는데 나머지는 이제 틀렸다는 얘기죠. 틀린 부분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분산은 클수록 분산이라는 게 정의가 뭐였냐면 평균으로부터의 흩어진 정도예요. 그러면 흩어진 정도가 커지면 표준 편차도 당연히 똑같죠. 커진다 이렇게 가야 되겠죠. 커진다. 표준 편차는 편차의 제곱의 평균이다. 표준 편차는 편차의 제곱의 평균이 아닌 표준 편차는 분산을 의미하는 제곱근이다 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겠죠. 틀렸죠. 그 다음에 3번 삼포도에는 평균 분산 표준 편차가 있다. 평균은 삼포도가 아니죠. 평균은 삼포도가 아닙니다. 5번 자료 전체의 중심 경향이나 특징을 하나의 수로 나타낼 수 있는 것을 삼포도로 한다. 이런 거는 삼포도가 아니라 대표값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대표값을 말하는 이유도 그런 거죠. 어떤 자료, 어떤 그 집단의 분포나든지 경향 특징을 얘기해주는 얘기를 흩어진 정도는 삼포도고 어떤 녀석을 얘기하는 것은 대표값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서 5번도 틀렸습니다. 4번은 이제 편차의 절대값이 작을수록 그 값의 평균에 가깝다. 편차라는 것은 흩어진 정도, 즉 평균으로부터 멀어진 정도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평균으로부터 멀어진 정도, 즉 편차가 적다면 당연히 평균하고 가깝다고 얘기하는 게 맞겠죠. 5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5개 도시의 같은 시각 기온의 평균차를 나타내는 것, 편차를 나타내는 것이다. 편차를 뜻하네요. 여러분 편차는 뭐라고 했었죠? 편차는 기억날까? 그렇죠. 자료값에다가 뭘 뺀 거다. 그렇죠. 평균값을 뺀 거다. 자료의 값에다가. 그러니까 평균으로부터 거리가 1, 평균으로부터 마이너스 2, 0, 2, 마이너스 1이 되는 상황이네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평균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평균으로부터 거리가 편차를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평균이 평균 기온보다 높은 도시를 모두 다 골라보세요. 다시 말하면 플러스는 위로 1도니까 평균보다 당연히 서울이 플러스, 그 다음에 부산이 평균보다 온도시가 높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광주의 기온을 좀 얘기해봐라. 평균이 19도라 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실제로 평균으로부터 1도 높으니까 얘는 자료가 20도라고 볼 수 있고 얘는 17도, 얘는 19도, 그 다음에 얘는 21도, 여기가
얘가 플러스 18도가 되네요. 그쵸? 그래서 당연히 18도 이렇게 해서 광주 기온 구할 수 있겠다. 6번 문제도 또 편차의 개념 문제네. 자, 편차는 이번 시험에 아주 중요하게 다뤄질 것까봐 편차가 자주 나오네. 일단은 이제 이 편차라는 자료를 줬고요. 얘는 편차를 일단 준 거고, 그 다음에 모르는 변수 x라는 자료를 이렇게 넣어놨네요. 자, 우리가 원하는 건 뭐냐면 표준 편차를 구해보라. 표준 편차를 구하시오 라는 문제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우리는 표준 편차를 구할 수 있을 것인가? 이제 편차의 합은 항상 0이라는 사실을 좀 이용해 보면요. 편차의 합은 항상 0이라는 거 이용해 보면 마이너스 1 플러스 2 플러스 4 마이너스 3 플러스 x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플러스 2는 얼마다? 얘가 0이라는 것을 이용해 보면 이제 다 계산해 보면 결국에는 이제 얼마가 나오냐면 1 플러스 x는 0이다. 됐죠? 그래서 x는 얼마다? 예, 마이너스 1이었네요. x가 마이너스 1이다. x가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되겠죠. 표준 편차 여기까지 해서 이제 x라는 변수를 일단 해서 구했고요. 이제 2단계는 뭘 해서 구해야 되냐면 이제 분산을 구한 다음에 이 친구를 루트를 씌우는 게 표준 편차죠. 그렇죠? 이게 표준 편차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분산을 먼저 구해야 되겠네. 그렇죠? 여기 공간이 좁으니까 이쪽 위에다 풀게요. 자, 분산은 뭐였냐면 이 편차의 제곱의 총합 한 다음에 자료의 개수 8개죠. 8개를 나누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을 편차를 다 제곱을 만들어야 돼요. 모두 다 제곱을 만들면 이 녀석의 제곱 1, 이 친구의 제곱 4, 이 친구의 제곱은 16, 이 친구의 제곱은 9, 이 친구의 제곱은 1, 이 친구의 제곱은 4, 이 친구의 제곱 1, 이 친구의 제곱 4 나누기 8을 해야 됩니다. 분자를 싹 다 더했더니 얼마냐? 40이 됐다네요. 분모는 8이니까 분산은 얼마가 나오냐면 5가 나왔죠. 자, 이렇게 해서 분산 5라는 걸 제가 알았어요. 분산이 5니까 결국 표준 편차는 여기에 5니까 이 친구가 5니까 루트 5가 되겠죠. 예, 그래서 표준 편차는 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x값은 마이너스 1이라는 것은 편차의 합이 0이라는 걸 이용했고 표준 편차는 분산을 구한 다음에 루트 씌운 것이다. 그래서 루트 5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7번 문제 봐보면은 다음은 중학교에서 학생들이 1년 동안 영화를 관람한 횟수의 평균과 표준 편차를 나타내는 것이다. 평균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그 반의 평균을 알 수가 있고 세부적인 건 알 수가 없어요. 그냥 말 그대로 어느 정도 알고 있다, 평균만 알고 있다 이런 정도가 되겠고, 표준 편차는 얘기했듯이 흩어진 정도가 될 테니까 평균으로부터의 거리가 멀어졌는지 가까운지 이런 정도의 얘기죠. 다른 것을 알 수가 없어요. 일단은 이제 1반, 2반, 3반의 평균이 5, 8, 8인 걸 보니까 당연히 1반이 2반보다 더 많이 받네요. 그렇죠? 예, 아니 2반이 1반보다 더 많이 받네요. 그렇죠? 8이고 5니까. 기억을 봐보면 2반이 1반보다 평균을 봤을 때 영화 관람을 더 많이, 당연하네요. 예, 왜냐하면 2반은 평균이 8이고요. 그 다음에 1반은 평균이 5회니까요. 당연히 기억은 맞았죠. 그 다음에 니은, 영화를 가장 많이 본 학생은 1반이었다. 이거 모르죠. 예, 알 수가 없죠. 예, 알 수가 없고. 그 다음에 디귿, 영화 관람 횟수는 2반이 3반보다 더 봤다. 이게 봐보면 이제 평균이 서로 뭐 하고 있어요? 서로 같죠. 서로 같은데 표준 편차가 2반은 1이고 3은 표준 편차가 3이다라는 거죠. 즉 차이가 나는 거는 이렇게 표준 편차만 차이가 나요. 표준 편차는 흩어진 정도를 얘기할 텐데 3이면 더 많이 흩어졌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 1이면 평균으로부터 더 많이 가깝다는 얘기죠. 그렇다면은 많이 흩어졌다라는 걸 또 다른 말로 뭐라 하냐면
이제 더 집중되지 못했다. 흩어졌다. 집중하지 못했다. 흩어졌다. 집중하지 못했다. 다시 말하면 흩어졌다는 말은 더 고르다 이런 뜻하고도 유사합니다. 따라서 영화 관람 횟수는 2반이 3반보다 더 고르게 나타났다. 2반이 3반보다 더 고르게 나타났다. 이제 9번 문제를 봐보면 9개 자료가 있다. 이제 친절하게 작은 순서부터 큰 순으로 되어 있다. 그쵸? 그리고 이제 재밌는 건 뭐냐면 평균값, 그 다음에 중앙값, 최빈값이 모두 다 같다. 자, 자료가 9개니까 가운데에 있는 숫자. 여기가 되겠네요. 요 숫자. 이게 중앙값이 되겠네요. 중앙값 8. 그런데 평균값, 중앙값, 최빈값이 모두 다 같다. 그러면 당연히 평균도 얼마? 평균도 8. 그 다음에 최빈값마저도 같다고 했으니까 얘도 8이 되겠네요. 그럼 자연스럽게 최빈값 때문에 A는 8이 될 수밖에 없네요. 왜냐하면 8이 3개 있어야 될 테니까요. 그렇지 않으면 6이 최빈값이 돼버리겠죠. 당연히 A는 선택권이 없어요. A는 8이 돼버립니다. 이제 나머지 그러면 중앙값 사용했고 최빈값 얘기했으니까 평균 가지고 놀 타이밍이 됐네요. 평균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모든 자료를 뭐해서 싹 다 더해서 어떻게 해야죠? 요 A도 8이죠. A도 8, 11 플러스 B. 다 더해서 자료의 개수가 9개니까 이거 다 더했을 때 얼마? 얘가 평균이죠. 평균. 그러니까 8. 여기서 변수 B를 찾아야 되겠네요. 그래서 이거 다 정리했더니 답에는 이제 이 9하고 8을 곱해야 되니까 얼마가 되나요? 예. 72가 되겠고 분자를 싹 다 더하고 B만 다 놔뒀더니 얼마가 되냐면 계산했더니 보니까 얘가 58이 나오네요. 따라서 B는 얼마가 되나요? B는 이거 정리하면 되겠죠? 예. 72 빼기 58이니까 14 이렇게 되겠죠? 계산 철저히 하셔서 A값 8, B값 14 이렇게 나와서 계산해 보면 되겠습니다. 10번 문제를 볼게요. 다음 표는 어느 골프 대회에 참가한 선수고 4라운드 동안 4번을 쳤다는 얘기죠. A라는 선수 4번, B라는 선수가 4번을 쳤게 됐다. 좀 잔인한 문제이긴 한데 이제 평균 구하시고 분산 구하라는 문제네요. 당연히 여러분도 할 줄 아셔야 돼요. 천천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A의 평균 한번 구해보죠. A 선수의 평균. A 선수의 평균은 68 더하기 74 더하기 72 더하기 70을 다 더한 다음에 자료 개수가 4번이니까 4를 나눠야 됩니다. 나눴더니 얼마냐면 71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A의 뭐도 구할까요? 예, 분산도 구해보죠. 자, 분산은 뭐였죠? 예, 편차의 제곱의 총합에 자료의 개수를 나눠야 되는데 요 표 위에다가 바로 쓸게요. 자, 편차. 일단 A의 편차는요. 평균 71이 나왔기 때문에 자료에 해당하는 자료에다 71을 빼야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 예, 마이너스 3. 그 다음에는 3. 그 다음엔 1. 그 다음에가 마이너스 1이 되죠. 요 녀석을 가만 놔두지 않고 편차의 합은 항상 얼마가 되니까 여기 내버리니까 우리가 이거 가지고 놀 수가 없죠. 이 친구의 제곱을 합니다. 자, 제곱을 하세요. 다 싸그리 다 제곱을 하세요. 다 제곱을 한 다음에 이것들을 다 더해야 돼요. 다 더합니다. 다 더했더니 얼마가 나오냐? 예, 20이 나오죠. 20. 이 친구의 편차의 합 20을 가지고 예, 누구로? 자료의 개수만큼 나누게 되는 게 바로 분산이 될 것이다. 4개 나와서 5가 나오죠. 그러면 A에 뭐가 나왔어요? 평균과 분산이 나왔습니다. 계속해 볼게요. 요 밑에 칸에다가 계속할게요. 이번에는 B 선수의 평균을 구해 볼게요. B 선수의 평균은 71 더하기 75, 67, 71을 다 더한 다음에 4를 나누게 되니까 결국 얼마가 나오냐면 71타. 똑같네요. 얘도 71타고 얘 71타 똑같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B의 분산을 구해 봅시다. 분산은 여기다가 해 놓을게요. 빨간색으로 해야 되겠다. 분산. 일단은 B의 분산은 B의 편차를 싹 다 구해 놓습니다. 72타이기 때문에 0, 4, 그 다음에 마이너스 4, 얘가 제로네, 그죠? 다 더하면 항상 얼마가 되니까 0이 돼버리니까
어쩔 수 없이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이 친구의 편차에 제곱을 해주죠. 제곱 16하고 16이 되니까 자연스럽게 신나는 쉬는 시간입니다. 예, 마스크를 마시면 32절. 마스크를 좀 자, 요게 문제 풀고 쉬는 시간 가져보죠. 네, 전체가 32가 되고 4를 나누니까 얼마가 되죠? 네, 8이 됩니다. 자, 중요한 거는 이제 뭐냐면 평균이 71 같은데, 자, 여기 5하고 8이 나왔죠? 그렇죠? 71타는 똑같아요. 이게 평균이죠. 평균인데 이 친구가 5를 뜻하는 건 뭐냐면 흩어진 정도를 뜻할 겁니다. 표준 편차를 얘기한다면. 그 말은 흩어진 거리가 5 정도로 되겠다 이런 얘기고요. 이제 B라는 녀석의 그 평균도 71로 똑같아요. 똑같은데 A, B가 다 똑같죠. 8이기 때문에 이 친구는 좀 더 흩어진 정도가 이제 8 정도로 보여진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더 고르냐라고 한다면 평균으로부터 거리가 가까운 녀석이 고르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예, 고르다. 누가? 그렇죠. 예, A가 B보다 고르다라고 얘기를 해줄 수 있겠습니다. 1번 문제는 이제 평균과 분산을 각각 이렇게 구하면 되겠고요. 2번 문제는 누가 더 고른지 설명해 보면 되겠어요. 자, 고르다는 건 뭐라고요? 평균으로부터 흩어진 정도가 적다. 즉 분산 또는 표준 편차가 적은 걸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11번 문제는 마지막 문제죠. 자, 여기 봐보면 어떤 일이 벌어졌냐. 자료가 이제 x, y, 6, 2 주어졌고, 이제 특이하게도 이제 평균이 주어졌고, 그 다음에 분산이 12로 주어졌어요. 12로 이렇게. 그랬을 때 x, y, 3호의 표준 편차를 구하라. 그쵸? 중요한 거는 이 자료 x, y, 6인데 이제 새로운 자료 x와 y를 이제 섞어 놓은 자료를 표준 편차를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x와 y를 요 두 개를 가지고 문제를 빨리 구해보라는 얘기거든요. 일단 이제 평균이 얼마니까 평균이 얼마? 얘가 4라고 했으니까 우리 친구들은 x 더하기 y 더하기 6, 2를 가지고 4를 나눠서 얘가 x니까 일단은 x 더하기 y라는 녀석은 16에다 8이니까 얘가 8이라는 첫 번째 식을 얻어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뭘 줬냐면 이번에는 또 분산을 줬어요. 자, 분산은 얼마냐? 10이라고 줬어요. 분산은 뭐였냐면 이제 편차를 구한 다음에 그쵸? 예, 편차를 구한 다음에 이 편차의 제곱의 총합을 구해야 되겠죠. 평균이 4니까 첫 번째 편차는 x-4가 됐고요. 두 번째는 y-4가 되는 거고 세 번째는 2, 그 다음에는 마이너스 2가 되죠. 편차합은 항상 얼마가 되죠? 0이 돼버리죠. 항상 0이 돼버리니까 이게 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제곱을 다 해요. 이것들을 다 제곱을 한 다음에 이거 다 더한 다음에 이게 얼마죠? 이게 편차의 제곱의 총합이 되는 거죠. 이 친구를 양변에 자료의 개수만큼 나눠줍니다. 그랬을 때 이걸 뭐라 부르죠? 편차의 제곱에 그렇죠? 총합에 자료의 개수 나눈 걸 이거를 분산이라 하죠. 분산이라 하죠. 이 분산의 값을 정리를 좀 해보죠. x-4의 제곱 플러스 y-4의 제곱 더하기 4, 16이 되네요. 8이 되죠. 8이 되고 얘가 나누기 4인데 이 분산이 얼마를 줬냐면 10이라고 줬죠. 12는 4 x-4의 제곱 y-4의 제곱은 8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요. 이 녀석을 이쪽으로 이양시키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x 빼기 4의 제곱 더하기 y 빼기 4의 제곱은 48이다 8이니까 40이라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됐죠? 자, 요렇게 1번과 2번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는 이제 뭘 구해야 되냐면 이제 표준 편차를 좀 구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표준 편차를 역시나 구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먼저 평균을 구해야 되죠. 일단 평균은 어떻게 구하냐면 자료가
x, y 3하고 5라고 했으니까 이 친구를 4로 나눈 녀석을 갖고 놀아야 됩니다. 근데 이미 여기 1번에 가로 1번 여기 1번에 의해서 8이라는 거 알고 있죠? 그러니까 이 녀석이 8이에요. 이걸 갖고 오면 여기 8 플러스 5 플러스 3 플러스 5 나누기 4.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얼마가 되죠? 네, 평균은 4라는 걸 제가 알 수가 있습니다. 4. 그러면 이제 내가 또 뭘 구할 수 있냐면 분산을 구할 수가 있죠. 분산은 이 자료의 편차를 갖고 놀아야 되겠죠. 이 자료의 편차. 이 자료의 편차는 평균 4를 빼줘야 돼요. 그래서 x 빼기 4의 제곱, y 빼기 4의 제곱, 3을 빼니까 마이너스 1의 제곱, 그 다음에 1의 제곱. 이 녀석을 자료의 개수만큼 4를 나누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위에서 이 친구가 40이라는 걸 알게 됐죠. 40이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40을 딱 더해놓고 나머지 얼마죠? 얘가 1 나누기 얼마? 4를 가지고 놀면 됩니다. 그래서 41을 4로 나눠야 되겠죠. 이 친구가 이제 분산이 되겠죠. 근데 최종적으로 내가 원하는 건 뭐냐면 표준 편차를 원하죠. 그래서 이 친구의 분산이 얼마라 했으니까 분산이 4분의 42라는 걸 제가 또 뿅 해서 알아냈죠. 그래서 표준 편차는 얼마가 되느냐? 2분의 루트 얼마? 42 이렇게 얻어낼 수 있겠습니다. 이 계산이 굉장히 좀 복잡한 문제이긴 한데 그래도 여러분 꼭 연습하셔서 꼭 연습을 하셔서 이 문제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네.